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죽으면 받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3월 초인가요? 했는데요. 조금 뉴스가 되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사실 알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사망보험을 든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챙겨가라는 뜻에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면 사실 죽고 나서 가족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노후수단의 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거죠. 주택연금처럼 사망보험금도 유동화 서비스로 해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3월 초에 발표를 한 거고 아직 더 구체적인 건 없지만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 따로 별도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사망보험금. 이게 뭐죠? 일단 취지와 배경을 이해를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기준, 몇 달 안 됐죠? 5개월 전이네요. 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미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게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되나요? 5천만에서 20%면 1천만, 약 1천만 명 이상이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화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되고는 있는데 또 기대 여명이 의학의 발달로 기대 여명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노후 수단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부로서도 없고 국민연금도 연금도 한계가 있고 보험도 전 국민이 다 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다들 벌이가 노인이 되다 보면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노후소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대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안 되겠다 해서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을 개혁해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배경으로 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서비스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나는 못 받죠. 이게 좀 사실 억울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남겨놓는다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진짜 영혼까지 갈아서 돈을 벌면서 매달 힘들게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꽤나 부담이 될 정도로 꽤 큽니다. 네, 적게는 2, 30만 원부터 해서 좀 많게는 100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사망보험금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내가 내는 돈은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나는 못 쓴다. 왜냐? 나는 죽고 나서 받는 게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내 와이프, 혼자 남겨둘 남편, 와이프,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놓는 보험이 바로 사망보험금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남겨진 가족들이 위로라도 받을 겸 써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생겼던 보험인데 그러지 말고 노후 이제 기대 여명이 늘어나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사망보험금도 아예 각각 신청하면 들었던 사람이 신청을 하면 연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도인 겁니다. 자, 보통 고령층의 이 주요 자산은 뭐죠? 주택과 종신보험 두 개를 대부분 보유한다고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연금제도라고 해서 유동화가 기능이 돼 있죠. 유동화가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 돼서 내가 이 주택을 국가에 기부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네. 종신보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제도, 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종신보험도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하겠다라는 서비스 제도인 겁니다.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이나 운영 조건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보험료 납입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보통 20년 하죠. 그리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 일단 되어야지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되고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라고 해요. 요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죽어서 내가 받는 거를 내가 쓰게 되는 계약이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유동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최대 90%까지고 60%, 70%, 80%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별도 소득, 재산 요건 없고요.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만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액수로 따져보니까 한 11.9조, 그러니까 거의 12조에 가까워요, 지금.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12월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유동화 가능 계약이 12조인데, 앞으로는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지금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이 이제 20%가 고령화 65세 이상이니까 자녀는 안 낳고 다들 나이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즉시 유동화할 경우에 굉장한 더 그 이상의 금액이 예상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돈을 좀 벌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인데 요 유동화 방식은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요런 연금형 방식이 하나 있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비스형 방식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비스형 방식은 좀 아직 미출시 예정이고 시범 단계에 있는 거고 일단 연금형 방식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연금형 방식은 뭘까라고 살펴보죠. 납입한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매달 받는 걸 말 그대로 연금형 방식 상품인데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산정하면 어떻게 하냐. 보통 납입한 보험료에 100%를 초과하면서 200% 내외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금액을. 그 이상 200%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뭐 마이너스 아니면 우리 세금만 깎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매년 책임 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망보험금의 시간 가치가 반영되는 추가 비용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보험계약이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서 다소 조금 금액의 변동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마이너스 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갖고 온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동화 사망보험을 유동화한다고 했을 때 요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을 가정입니다. 사망보험금 1억에 월 납입액 이게 중요하죠. 20년간 납입기간 20년간 월 납입액 한 15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유동화를 70% 이상 70%짜리로 선택을 하면 월 수령 금액이 얼마나 받냐. 65세 때는 18만 원을 받고요. 70대 개시하면 20만 원. 75세 때 받으면 22만 원을 월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인데 사실 그 이상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20년 이상. 네. 20년 이상 수령 시. 본래는 이게 조금 금액이 뭐 18만 원, 20만 원 받아서 뭐예요 하지만 일단 65세 이상 돼서 나오는 연금 기본적인 연금이 있죠. 거기다가 18만 원, 20만 원까지 더해진다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요거까지 같이 더해지면 절대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월 금액만 딱 꽂혀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이 나이대에 내가 받는 연금 플러스 요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작은 돈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못 받는 돈이었죠. 죽어서 받는 금액인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내가 이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개인 입장으로서도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예시를 보면 20년 유동화 시 연령별 유동화 비율 가능 금액인데 수령 가능 금액인데 자 65세부터 80세별로 나눠놨고요. 60% 선택했을 때 유동화를 70% 선택했을 때 90% 선택했을 때예요. 월 납입액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5.1 16만 원 뭐 요거 이렇게 되고요.
촌납입보험료는 3,624만 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뭐 90%로 했을 때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나이가 가장 늦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5세에 딱 되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고령화 시대고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80세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약속하기 힘든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부터가 딱 적절하게 저는 월 수령을 받을 금액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20년은 65세부터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70세, 75세부터 산다? 이거는 조금 괜히 조금 요 몇만 원 때문에 좀 더 늦게 더 받기 위해서 더 늦게 게시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 몇만 원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5년 있다가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망보험금 요 유동화 연금형 방식과 보험계약 대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왜 보험계약 대출하고 비교를 하느냐. 보통 이제 사망보험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요게 꽤 괜찮은 담보입니다. 보험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급전이 필요할 때는 요 보험계약 대출을 받습니다. 종신보험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보험계약 대출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사망보험금 연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화가 되면 추가적인 이자가 없어요. 계속. 그리고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낸 돈에 의한 낸 만큼에 대한 비율로 설정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이전 사망보험금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화 내가 실행하겠다 안 하겠다만 결정하고 있다가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는 계속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전 그 기존 조건이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사망보험금에 그거는 효력은 없어진다. 그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언제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자 부담이 있죠.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리금 미상환하면 돈을 안 내면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도 정말 미상환 안 되려고 굉장히 정말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 받아놓고 나서 좋은 거죠. 어쨌든 즉 요 두 상품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요 이자 비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20년 이후에 잔존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요 사망보험금 연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고정이면 요게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계속 고정돼서 남아 있고요. 잔존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원되면 다 써서 영원이 돼버리면 자동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 보험계약 대출은 대체 뭔데 비교하나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요 종신보험, 사망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죠. 그게 꽤 큽니다. 어쨌든 그걸로 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미 납입한 보험금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뭐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생각하기. 대출 가능 대상은 뭐냐? 해지 환급금이 존재하는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여기에 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요 종신보험 갖고 이제 보험계약 대출을 많이 하죠. 그리고 대출 한도는 해지연금금의 적게는 50%에서 최대 95%까지고 대출 금리는 뭐 보험사에서 정한 금리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방식은 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계속 원금 안 내고 이자만 납부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은 웬만하면 나이가 들어서 급전이 필요하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많아요.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처럼 신용등급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 절차가 간단하고요. 자유로운 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신청한 다음에 무슨
무슨 론처럼 제2금융권처럼 바로바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없고요. 목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다고 하면 그 주택담보로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때만 써야 되지 주택 말고 다른 용도에 쓰면 회수가 들어가죠. 그것처럼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으면 불편한데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이 생활비, 사업자금, 의료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급전이 필요할 때 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돈만 내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빌리고 나서 내면 계속 보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 대출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요 서비스형 연금 방식을 도입한다는데 이건 뭐냐? 이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데 활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 서비스가 있죠. 요거를 보험 상품과 기존의 보험 상품과 이렇게 결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번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서비스형 연금으로 방식을 쓰겠다. 매달 받는 거 말고 서비스형 방식으로 내가 사망보험을 유동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원하는 요양시설이 있어서 뭐 5년간 이용하겠다 하면 별도의 납입 없이 그냥 요 유동화 금액으로 충당을 해서 나는 이 요양시설을 5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보험 상품과 결합해서 유동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어쨌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중에서 이제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가입한 사망보험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배경과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해봤고요. 시기는 뭐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빠르면 3, 4분기, 늦으면 올해 4, 4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망보험금을 납입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미 65세는 넘으셨죠. 그런데 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몰랐다라고 하시던데 조금 알고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사망보험금을 납입 완료하고 있으신 그런 어르신 분들이라면 향후 서비스 출범했을 때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한번 받아가고 노후소득으로 좀 쓰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